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19년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농축산업계가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황금돼지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양파와 마늘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었던 한 해였습니다. 네, 가을 수확기에는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도 농가 힘든 상황들도 있었고요. 또 태풍 영향으로 무, 배추 등 김장 채소들의 값이 크게 오르면서 또 김장철에 좀 금배추, 금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면서 김장을 좀 힘들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소식이나 식품종 개발 소식 등 또 좋은 일들도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농축산업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저희 가락동 365에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참 뿌듯한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방송이 가락동 365 2019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올 한 해 채소와 과일 중 업앤다운 품목들을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연말 결산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축산물도 좀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품목인 이 돼지고기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더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말 결산인 만큼요. 채소 품목들 중에서 좀 가격이 크게 올랐거나 좀 떨어진 품목들 위주로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소 품목 중에서 올해 좋은 시세를 유지했던 품목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들어온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과일 1,161톤, 과일과채 921톤, 일반 채소 5,007톤 반입됐습니다. 총 7,489톤 들어왔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2,512톤, 오늘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버섯입니다. 257.1톤 반입이 됐네요. 전일 219톤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물량 한 38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네, 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 6,570원, 최고가는 7,500원, 최저가는 6,0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6,083원이었던 시세 오늘 조금 더 올랐습니다. 등락과 비교해보면 487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도 보시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7,5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26일 때 6,500원까지 또 하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 다시금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29일에 약간 좀 주춤했다가요. 다시 오늘 올라줬습니다. 7,500원을 기록했네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입니다. 12월 2일 가격 4,414원, 그리고 계속해서 쭉 올라주면서 오늘 가격 6,57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이 최고가 10,000원으로 가장 높은 시세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2,000시가 높네요. 6,363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추도 보겠습니다. 115.5톤 들어왔네요. 전일 84.85톤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30.64톤 더 증가했습니다. 적상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3,769원, 최고가 26,900원, 최저가는 21,900원입니다.
전일 26,000원대 시세였는데 오늘은 좀 떨어졌네요. 2,899원 하락한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12월 24일부터 28일때까지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특히나 크리스마스 끝나고 26일때 이후에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8일 28,800원까지 기록을 했다가 오늘 보시면 다시 좀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 가격 26,900원에 거래됐네요.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계속해서 보죠. 평균가 같은 경우는요, 12월 23일 14,998원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부터 일주일 사이 계속해서 올라주면서 오늘 가격은 23,769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논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27,400원이고요. 평균가는 229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 지금까지 좋은 값을 유지했던 느타리버섯과 상추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상추 같은 경우 연이은 태풍과 잦은 강우로 인해서 좀 생육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입량이 줄면서 시세가 좀 올라갔던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시세 하락으로 좀 힘들었던 품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입니다. 331.1톤 들어왔네요. 전일 164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67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감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28,902원, 최고가 49,000원, 최저가는 21,000원이 되겠고요. 전일 34,000원대였는데 오늘 평균가는 28,000원대입니다. 전일보다 5,284원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24일 날 올라서 25일이 좀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가 26일 날 뚝 떨어지면서 29,000원, 이건 좀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쭉쭉 올라주면서 28일 55,000원까지 시세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29일 기점, 어제 기점은 다시 떨어지면서 오늘은 5만 원 아래 49,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지금 19일대가 18,401원이었습니다. 이건 좀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죠. 그래도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오늘 가격은 28,902원이네요.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죽은 58,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네요. 평균가는 김천시가 가장 높습니다. 327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양파 보겠습니다. 양파가 빠질 수 없겠죠. 759.7톤 들어왔는데요. 전일 653.1톤 기록했었고 전일보다 물량 106.6톤 증가했습니다. 양파 12kg 상품 기준 평균가 1,206원, 최고가 11,200원, 최저가는 9,500원이 되겠고요. 오늘 1,206원, 전일도 만원대긴 했지만 오늘 시세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145원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만원대긴 한데요. 12월 24일 1,500원, 이건 좀 가장 낮은 가격. 또 27일 때는 11,700원으로 또 이건 좀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소폭 다시 하락세 나타내면서 11,2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역시나 19일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네요. 8,517원이었고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206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또 보도록 하죠. 한평군이 11,9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고요. 지금 다른 지역들도 거의 비슷한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평균가 같은 경우 안성시 1,247원, 역시나 다른 지역과도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높네요. 자, 이렇게 좀 가격 하락이 있었던 품목 감자와 양파인데요. 저희가 300회 특집 때 이벤트로 좀 양파를 나눠드렸었잖아요. 이 양파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풍년을 맞았습니다. 근데 농사가 잘 되면 농민들이 환하게 웃어야 하는데 반대의 상황이 좀 벌어졌죠.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산지 폐기는 물론이고 또 큰 폭으로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농가에게 좀 어려움을 줬던 품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소비를 많이 해주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품목들은 소비도 많이 해주시면서 농민들에게 좀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들은 어땠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한 주의 오늘이 시작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바로 가락동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1년이 정말 빨랐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자, 오늘만큼은요. 채소에 대한 전반적인 2019년 경매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힘이 넘치시는 이대영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1대0 아닙니다. 2대0입니다. 경매사님. 저 경매사님. 예. 올 한 해는요. 어쨌든 우리 경매사님의 해였어요, 정말.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다 제가 잘한 덕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예. 네가 잘한 덕분이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니, 농담이고 정말요, 경매사님. 어때요? 2019년 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경매사님한테 있어서는 2019년 어떤 해였어요? 경매사로서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제가 이게 농업방송에 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네. 또 스튜디오도 구경했고 또 거기서 얼짱인 박혜원 아나운서를 봤다는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다 그만해, 생방 그만하고. 네. 아, 죄송합니다. 아유. 다시 정정하시죠. 네. 예. 네, 네. 아닙니다. 이거 또 이경아 팟캐스트를 또 만난다는 게 참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이대영 경매사님 올해 제가 이제 만나고요. 예. 정말 방송 전에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늘 방송하면서 너무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임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딱 하루 스튜디오 나갔던 그날, 네, 그날 이제 박혜원 아나운서를 너무나 네. 칭찬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미웠던 적이 있었지만 예. 사실 경매사님에 있어서는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좀 힘이 됐던 그런 해였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산지 분들이 보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제가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경매 아까도 제가 스튜디오에서 얘기했지만 출하주와 또 중매인과의 그 단조로운 그런 관계를 떠나서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또 깊숙한 또 좀 여러 가지 유통에 관계되는 분들 생각하게 돼가지고 저한테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네, 예. 팬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네. 그렇죠. 자, 2019년 예. 오늘 경매사님과 함께 채소 연말 결산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채소에 있어서 2019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해였습니다. 지금 황금돼지 60년 만에 황금 돼지에 했는데요. 그에 비해서 많은 기대를 했지만 아무래도 그 연초부터 월동무가 또 시세가 폭락되고 또 주요 품목들이 작황이 좋으면서 또 마늘, 양파, 감자, 대파 이게 모든 품목들이 또 시세가 좋지가 않았었고요. 또 공교롭게도 태풍이 링링이라든지 미탁 여러 가지 그 태풍 3가지가 또 연달이 오면서 여러 가지 농가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거기에 비해서 경매 가격 그리고 경매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가락동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올해만큼은 좀 전반적인 소비 흐름도 좀 많이 약했던 해였고요. 예. 또 여기에 늘 작업하시는 우리 경매사님 역시도 경매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좋은 시세를 받았던 품목이 또 있었고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또 워낙 낮은 가격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품목들이 있었어요. 예. 네. 하여튼 지금 좋은 품목, 좋은 형상으로는 제가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던 게 상추랑 버섯류, 이제 표고를 제외한 버섯류를 좀 꼽을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시세가 계속 연중에 좋지 않았던 거는 감자와 양파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올해 정말 감자를 비롯해서 양파가 너무나 저단가를 형성하면서 양파 산지에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아파했던 그런 예. 해였어요. 예. 야, 양파, 특히 감자, 요 두 작물들이 예. 좀 경매 흐름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렇죠. 감자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 봄감자 재배 면적이 늘었고요. 또 고랭지 감자가 풍작이 되면서 네. 이모작 감자와 제주 감자 그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가뭄과 또 잦은 우천으로 기형가와 소가가 많이 생기면서 상품성 저하까지 이루어지면서 소비가 굉장히 부진했고요. 네. 양파 같은 경우도 작년도 시세가 좋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많이 늘면서 2019년도는 산 양파가 많이 늘면서 연중 내내 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여러 외부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끔 그 각계각층에서 도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약세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네.
말 그대로 사실 많은 노력들을 좀 했습니다. 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 역시도 뭐 가락동에서 생양파 여러 먹었어요. 여러 번 먹었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양파 소비를 위해서 좀 동참해 주세요라고 좀 많은 곳에서 함께 힘을 더했지만은 예. 하지만 턱없이 좀 부족했던 예. 그런 해였고요. 자, 하지만 그에 비해서 또 좋은 흐름을 이어졌던 아까 예. 버섯과 상추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경매 흐름을 좀 짚어주세요. 네. 그렇죠. 버섯 같은 경우는 아까 되지만 지금 수출이라든지 그 아무래도 뭐 중축을 하서 시설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종균 사고가 좀 많다 보니까 물량이 줄었었고요. 상추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가을에 태풍 피해와 폭우 피해 그리고 겨울 상추 같은 경우는 잦은 우천으로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하면서 좀 시세가 좀 좋았습니다. 솔직히 소비가 잘 된 것보다는 물량이 줄어서 시세가 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물량이 좀 많이 줄었던 그런 해였고요. 예, 예. 전반적으로 시세 뭐 한 최고가 어디까지 나왔나요? 지금 뭐 최고가 지금 키로수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버섯 같은 경우는 명절에 있던 2월과 9월이 가장 좋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상추 같은 경우는 그 폭우 때문에 피해 가지고 지금 8월에서 10월 그러니까 박스당 4kg 기준으로 하면 한 3, 4만 원 좀 평균가 할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비쌌는데 그래도 워낙 월 초에 지금 연초에 너무 싸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복구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예. 가장 이제 고단가를 형성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추 같은 경우는 아까도 했지만 8월에서 10월 그리고 버섯 같은 경우는 명절이 있던 2월과 9월이 좋았고요. 그래도 비수기인 6월과 7월에도 시세가 좋았고 상추도 비수기가 5월이 6월인데 이때도 물량이 좀 줄어서 시세가 좀 좋아서 평균 단가가 괜찮았습니다. 네. 예. 이게 어때요? 좀 좋은 시세가 연이어서 나오게 되면은 예. 경매하실 때 사실 좀 힘이 나시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경매할 때 좀 댄스 경매사라고 하는데 좀 율동도 좀 하고요. 아, 그래요? 한번 경매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자, 경매 들어갑니다. 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힘도 좀 나고요. 중간중간에 또 추임새도 침나게 나는데 시세가 떨어지면 저까지 처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처지는 기분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아, 이거 찾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돼? 춤을 안 추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금 평범하게 노멀하게 합니다. 그냥 네. 1,000원이 2,000원이 2,000원이 뭐 요 정도로 예. 우리 경매사님이 새해에는요 계속 연이어서 가락동에서 춤을 추는 경매가 좀 펼쳐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지금 1월 달에 또 설날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물량이 많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춤을 많이 추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아니 근데 좀 상추랑 버섯이 워낙 뭐 올해는 좋은 시세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예. 한눈에 봐도 좀 선호하는 특징들이 좀 있죠. 그렇죠. 지금 뭐 품종마다 버섯 같은 품종이 크게 5가지 정도 되는데요. 각 품종마다 선호하는 품종이 다릅니다. 그래도 그 가중에 드는 게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신선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상추 같은 경우는 그 수확할 때 초벌부터 뭐 2벌, 3벌 하는데요. 벌수마다 틀린데 가장 중요한 게 선별입니다. 선별만 잘 해주신다면 그 시세 형성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선별 그리고 신선도 관리 이 부분만 잘 챙겨주신다면 저희가 이곳 가락동 우리 경매사님들이 항상 좋은 시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뛰고 있습니다. 예. 경매사님 춤을 추고 계시잖아요. 예. 히야. 자, 좋습니다. 자, 2019년 오늘 정말 마지막 경매일이에요. 아, 저도 정말 1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매일매일 가락동을 반복하면서 오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재배한 우리 농산물들 조금이라도 제시대를 받기 위해서 저 역시 좀 많은 걸 전해드리고자 좀 애썼다고 했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경매사님이 항상 좀 좋은 시세를 좀 받아주셔야만이 저도 예. 힘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요. 예. 마지막인 만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경매사님. 예. 지금 이제 내년도 유통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또 그리고 내년 시세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농민과 또 소비자 그리고 유익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걷겠다는 다짐을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유 언제나 든든한 우리 이대영 경매사님이 가락동에 딱 계시는 만큼요 시세 걱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만큼 멋지게 또 이름 호명하면서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네, 지금까지 저는 가락동에서 채소에 대한 상황을 쭉 하고 훑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제 옆에는 1대0 아니면 2대0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대영 경매사님 통해서 올해 전반적인 채소 품목들의 경매 현장 분위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업앤다운 품목들 중에서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올해 좋은 시세를 유지했던 품목이죠. 적상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25,000원입니다. 전일 21,200원을 기록했었고요. 오늘 가격이 3,800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이 26,000원, 부산이 24,000원, 대구, 광주, 대전이 25,000원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전일과 비교했을 때 3,000원에서 많이는 5,000원까지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올랐었는데 지금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좋은 시세를 유지하다가요. 이 기간에만 지금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평년 전국 평균 지금 26,217원이고요. 1,217원 정도 오늘이 떨어진 가격이 되겠네요. 다른 지역들 봤을 때 부산이 150원으로 이 지역들 중에서는 좀 가장 낮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좀 많이 떨어진 지역은 서울이네요. 1,883원 정도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세 하락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던 품목이죠. 양파 전국 주유시장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5,400원입니다. 전일 15,600원, 한 200원 정도 오늘 더 떨어진 가격이네요. 다른 지역들 서울, 부산 16,000원, 대구, 광주, 대전이 15,0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광주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은 모두 전일과 같은 가격이고요. 광주가 1,000원 정도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평년 흐름은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파 시세 계속해서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평년 전국 평균이 19,430원. 이게 오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오늘이 4,030원 정도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는데요. 다른 지역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3,000원에서 4,000원, 5,000원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업앤다운 품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과일과채 업앤다운 품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채소와 마찬가지로 과일과채 품목들 중에서 업앤다운을 했던 과일 품목의 시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시세 유지했던 과일 품목들 경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딸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33.8톤 반입됐고요. 전일 137.1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3.3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2,293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전일 29,000원대, 자, 오늘은 평균가 3만 원을 넘어섰죠. 전일과 비교했을 때 3,04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26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고요. 26일 가격 41,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하는가 싶더니 어제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6,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12월 6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네요. 6일 가격 33,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좀 하락하면서 19일까지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12월 19일 가격 21,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하지만 19일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32,000원의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56,000원이었고요. 홍성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9,96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배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27.12톤 반입됐고요. 전일 10.11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1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58,23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7만 원, 최저가 47,000원이었습니다. 전일 34,000원대, 자, 오늘은 평균가 많이 올랐습니다. 58,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23,86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27일까지 비슷하게 유지됐던 최고가가 28일에 좀 떨어졌습니다. 28일 36,000원까지 떨어졌고요. 이후에 좀 급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7만 원의 최고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12월 6일이 가장 낮았네요. 32,000원대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16일 기점으로 다시 하락했고요. 19일 기점으로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나 23일 이후로는 급상승을 했고요. 오늘 가격 58,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네요. 최고가는 7만 원, 평균가 61,88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올해 시세가 업된 품목들 중에서 달달하고 또 아삭한 식감을 가진 배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대비 킬로그램 단가가 약 3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시장 내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또 봄의 전령사였다가 이제는 겨울의 대표 과일로 자리 잡게 된 딸기 같은 경우는요. 출하가 앞당겨지면서 첫 출하부터 좋은 시세가 유지가 됐는데요. 특히나 크리스마스 또 연말 특수 효과를 좀 보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높은 시세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올해 시세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들 중에서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과부터 보시죠. 오늘 91.67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28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전일보다 분량 63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7,19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21,000원대, 오늘은 27,0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5,798원 평균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23일, 24일 38,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하루 만에 좀 뚝 떨어지면서 성탄절에 2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가운데 29일 어제 이후로는 상승세였습니다. 오늘 가격 36,000원의 최고가입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함께 보시죠. 자, 12월 2일, 12월 초반에는 지금 4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돼 있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12월 6일 이후로 비슷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19일 기점으로 소폭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서 오늘 가격 27,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북 안동시 13,782원에 거래됐고요. 전북 무주군은 18,683원, 전북 장수군 1052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청송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6만 원, 평균가 32,691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745.7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550.5톤 반입됐었고요. 물량 19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9,80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 9,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8,700원대, 자, 오늘은 평균가 거의 10,000원에 가까운 평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1,031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27일 가격 12,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가 싶더니 오늘 12,000원의 최고가로 회복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12월 초반대 10,000원을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11,000원대 형성이 돼 있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19일 가격 7,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9일 기점으로 다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가격 9,8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제주시가 8,844원에 거래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는 7,41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올해 대체적으로 잦은 비 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과일 품목들이 좀 제값을 좀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지금이 한창 제철인 감귤 같은 경우는요. 올해 연이은 태풍으로 품질이 떨어지면서 출하 초기부터 좀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만감류까지 출하가 되면서 반입량 증가 그리고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감귤 농가들을 지금 애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올 한 해 과일 경매 상황 어땠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2019년 연말 결산답게 지금부터는요, 올 한 해 과일의 경매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과, 수박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윤춘권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하면서도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찡해요. 왜요? 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올 한 해요. 네. 그렇죠. 내일 아침 오전 경매가 그 19년도는 끝이죠. 네, 마지막 경매일이면서 또 우리 이제 이렇게 한밤 두 밤 자면은 또 한 살 먹는 거잖아요. 예, 좋으세요, 경매사님은? 슬픕니다. 예, 너무 서글픕니다. 아, 어땠어요, 경매사님? 올 한 해 사실 이제 가락동에 이제 과일 경매들 펼쳐졌는데 예. 2019년 먼저 경매사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해였을까요? 19년도 같은 경우는 좌절도 많이 했었고, 좌절. 네. 그다음에 농가분들한테 미안한 감이 더 많은 해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뭐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들었다. 올 한해 지금 과일 시세가 썩 좋은 흐름은 이제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경매사님이 썩 그렇게 마음은 좀 즐겁지 못했던 그런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항상 좋은 시세를 받았던 과일이 있고요. 정말 그냥 가격이 터무니없이 그냥 뚝 떨어졌던 이런 품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19년도 과일류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된 시세가 많이 형성되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청포도 사이머스켓이라든지 그다음에 배, 딸기, 그다음 메론, 그다음 겨울 수박 정도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보합세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 좀 부합세를 유지를 했고 가장 좀 힘들었던 과일은 어떤 거였을까요? 최고 힘들었던 과일은 이제 제주도 강귤류인데요. 올해 제주도가 유난히 좀 비와 태풍 피해를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도 부분이 평년도보다 좀 미흡하다 보니까 올해 경매하면서 전년도나 이렇게 106년도에 비교하면 많이 관계 시세가 감소된 그런 쪽으로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감귤이 좀 많이 어려웠던 해였어요. 네, 사실 일조량이 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서 뭐 색택도 그렇고 당도가 좀 제대로 좀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좀 소비가 약했던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경매사님 오늘 제가 입고 온 옷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요? 빨간색인데 사과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홍로를 딱 입고 왔는데 우리 경매사님 품목인 이제 사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사과 하면은요. 뭐니 해도 대한민국 대표 과일입니다. 연중 꾸준히 또 출하되고 가락동 반입이 되고 있는 과일인데 올해 반입량은 좀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우리가 12월 20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8년도에는 43,700톤, 19년도에는 42,300톤 정도가 반입이 되어서 약 1,400여 톤이 감소가 된 그런 현상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따지면 1,400톤이라 그러면 상당한 양이죠. 저는 뭐 지금 감도 안 올 정도로 뭐 1톤, 2톤도 큰데 뭐 1,400여 톤이 이제 감소를 했다. 가장 큰 원인이 이 뭐 잦은 태풍 영향 받은 거죠? 이제 이게 그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8년도산은 우리가 19년도 6월 달까지 경매가 했었고요. 이제 우리가 아오리사가 이후로는 19년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9년도 산에서는 이게 이제 태풍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고온이라든지 해서 올해 뭐 낙가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출하량이 감소가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많은 양이 좀 감소를 하면서 사실 이제 양이 줄어들면 우리가 또 그에 따라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시세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떤가 좀 올 한해 우리 사과 경락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특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6,000원 정도가 하락된 가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특별한 사과가 없었는데 우리가 통상 그냥 일반적인 특품이다 그랬을 때는 2만 원대 초중반 이런 쪽이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한 6,000원 가까이 그러면 하락한 상황이에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평균 단가가 6,000원 정도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아주 큰 차이 금액이죠. 네, 큰 차이뿐이겠습니까? 뭐 사과 그렇게 고가의 뭐 과일이 아님에 불구하고 좀 6,000원 평균 6,000원 정도 좀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사님 오늘이 2019년 연말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좀 새해 사실 설이 일찍 앞당겨져 있어요. 2020년에는요. 그리고 그렇죠. 사과 같은 경우에는 또 명절 선물로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과일 중에 하나이고요. 출하 전략도 좋고요. 좀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먼저 좀 짚어주세요. 오늘은요. 네. 출하 전략이라 그러면은 이제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 대가 위주로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분이나 출하주 분들께서는 이제 대가 위주 출하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소가와 뭐 우리가 말하는 미색가, 사비 이런 이등품은 설 명절 이후에 출하하시는 것이 소비성이 더 나을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물은요, 우리가 그냥 가정 소비 그냥 해서 먹는 거는 조금 흠집이 나도 조금 작아도 맛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주부님이 선택을 그렇죠. 하시는데 이건 정말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명절 선물을 준비하신다면은 중소간 이제 명절 이후로 생각을 하시고 대과 위주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제 명절 대목이다 하는 시점이 한 1월 8일부터인가요? 그렇죠. 예. 8일부터면은 가락시장 전체가 우리가 1월 9일부터 5kg
그런 소포장을 경매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8월과 1월 8일 정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새해 되자마자 바로 그냥 작업하시느라 분주한 이제 모습을 농가에서는 계속 보이실 텐데 뭐 수시로 우리 경매사님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실 거잖아요. 아, 그럼요. 저는 네. 24시간 애니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사님 그 안 되는 시간대 있잖아요. 12시부터 새벽 5시 맞죠? 그 시간대는 제가 자야 돼요. 네, 그래서 수시로 소통하시고 아무쪼록 좀 좋은 시세 받아갈 수 있도록 그냥 괴롭혀 주세요 우리 경매사님을. 자, 이어서 수박 이야기 좀 해볼게요. 사실 여름 과일하면 대표 과일 수박입니다. 네, 그렇죠. 수박의 올해 반입량이 좀 어땠을까요? 수박 반입량은 우리가 18년도와 비교를 하니까 18년도가 58,000톤, 19년도가 58,500톤을 해서 수박은 500여 톤이 더 증가한 이게 해였습니다. 네. 500여 톤이 증가한 거예요? 예. 와, 꽤 많이 증가했어요. 사실 근 몇 년 동안은요, 우리 수박이 계속 고단가를 형성을 했었고요. 올해 수박 경락가가 조금 이제 많은 농가의 기대에 못 미쳤던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경락가 흐름은 좀 어땠을까요? 네. 올해 처음 출발은 좋았습니다. 네. 좋았는데 초복 때까지도 괜찮았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8월 초 중순에 이게 이제 매년 우리가 열대야를 기대해 수박하는 농가나 저희 경매사들은 열대야를 많이 기대를 하는데 올해 열대야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네. 그래서 8월 달 수박이 워낙 가격이 많이 낮게 형성이 돼서 농가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민원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수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든데 수박에게 있어서는 또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죠. 그냥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갈증 나니까 수박을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조금 그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던 해였고요. 그렇죠. 예. 자, 2020년 맞이하면서 우리 대표 과일이었던 사과와 수박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우리 경매사님? 네. 사과는 실제적으로 품위는 좀 떨어집니다만은 양은 10%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수박은 양파나 마늘 대체작으로 그 경남북 일대에 그거를 수박을 하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량이 1월, 2월 달 출하량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 정도 증가할 것이다. 더불어서요, 시세 역시도 좀 좋은 시세로 좀 이어지길 바랍니다, 경매사님. 네, 올 한 해 2019년 특히 과일만큼은요,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품위 저하부터 시세가 좀 많이 안 좋았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요, 2020년에는 뭔가 좀 다른 해가 펼쳐지겠죠? 그렇죠. 네. 무조건 농가를 위해서 저도 하겠지만은 네. 뭐 소매 매기도 좋아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좋아져야만이 출하주도 분들께서 웃지를 않겠습니까? 네, 웃는 한 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매사님, 이제 마지막 경매고요. 저도 이제 오늘 가락동 365 2019년 오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네, 앞에서 PD님은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 끝내지 말까요? 계속 할까요? 네. 자, 2019년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 우리 농민 여러분들, 우리 농업인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종우 경매사님 짧게나마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올해는 힘들었지만은 내년도에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농가 수치 가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인 파이팅 하면 외치며 마무리할까요? 자, 2019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인 파이팅! 네, 가락동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일 품목 업앤다운, 올해 한 해 업앤다운했던 품목들 중에서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좋은 시세 유지하고 있는 딸기 품목 도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오늘 전국 평균가 32,200원인데요. 전일 31,6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좀 600원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36,000원, 부산 3만 원, 대구 33,000원, 광주 3만 원, 대전 32,000원인데요. 서울과 대구, 대전은 지금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부산은 그대로 가격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주만 2,000원 정도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좀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국 평균가 같은 경우 5,363원 상승, 그리고 서울 지역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8,833원 더 높은 가격이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세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 중 하나죠. 감귤의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가 전일 9,700원에서 오늘 9,400원으로 300원 지금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광주가 각각 10,000원으로 같은 시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대구 9,000원, 그리고 대전은 8,000원으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지금 하락한 가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소와 과일 품목에 대한 연말 결산을 해봤고요. 이어서 축산물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축산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경락 두수입니다. 12월 27일 금요일 2,382마리 들어왔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 2,553마리 들어왔네요. 전일 대비 171마리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자, 한우 전국 경매 가격 보시죠.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입니다. 목요일 1,852원, 금요일 1,809원입니다. 2.3% 하락세고요. 네, 거새우 지육 100g입니다. 목요일 1,927원, 금요일 1,919원입니다. 0.4% 떨어졌네요. 네, 비거새우 지육 100g 기준 금요일 1,464원입니다. 목요일보다 금요일 비교했을 때 17%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 경매 가격 유구 지육 100g 기준입니다. 금요일 984원이고요. 목요일보단 떨어졌네요. 2.4% 하락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돼지입니다. 지육 킬로그램당 목요일 2,825원, 금요일 2,747원입니다. 전일 대비 2.8%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돼지 도매 가격 상박돈 지육 킬로그램당 금요일 2,747원이네요. 자, 전일과 비교해 볼까요? 2.8%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닭 도매 가격입니다. 육개 킬로그램 기준이고요. 목요일 1,329원, 금요일 1,316원이 되겠습니다. 1% 떨어졌습니다. 달걀 특란 10개 기준입니다. 목요일 1,165원, 27일 금요일 1,191원입니다. 2.2% 상승한 가격입니다. 자, 지금까지 축산물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산업계를 긴장시켰던 돼지고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축산 전문가 농협축산유통부 이득규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일단 먼저 올 한 해 축산업계에서 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사건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2019년 국내 축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및 동남아 양돈 산업을 초토화시켰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도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9월 17일 날 경기도 파주에서 이제 최초 발생한 이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농협은 그 질병 차단과 가격 안정을 위한 경기 북부 지역의 돼지에 대해서 수매 사업을 대행하여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적인 질병 발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그 도매 가격의 약세가 지속되어 양돈 농가의 그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그 국제 돈육 가격의 그 상승세가 예상되므로 국내 가격도 안정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올해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쇠고기 등급제 개편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난 12월 1일 쇠고기 등급제가 개정됨에 따라 BMS 7번에 해당하는 개체가 당초에는 그 1 플러스 등급이었던 것이 1-2 플러스 등급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도매 시장에서는 1-2 플러스 등급이 약 10% 증가한 23%의 출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고급육에 대한 연말 및 설 수요 증가로 인해서 그 가격은 고공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효과는 명절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상황을 주목해 살펴봐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쇠고기 등급제 개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올해 축산업을 요약해 주셨는데요. 네. 안정화를 위해서는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과제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한 여파가 좀 아직까지 남아있는 돼지고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번 달 돼지 사육 마리수 얼마나 되나요? 예, 12월 사육 마리수는 지난해 그 1,133만 마리보다 2.1% 감소한 1,109만 마리로 조사되었고요. 모도는 지난해 106만 마리보다 1.9% 감소한 104만 마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달 돼지 등급 판정 마리수는 어떻게 되나요? 12월 등급 판정 마리수는 사육
그 마리수 감소로 인해서 전월 그 164만 마리와 지난해 153만 마리보다도 감소한 148만에서 151만 마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도매 가격은 좀 상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번 달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아쉽게도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12월 평균 돼지 도매 가격은 11월과 비슷한 당초 3,600원에서 3,900원대로 전망되었는데요. 실제로 26일까지의 평균 가격은 3,428원으로 전망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월 3,597원 대비해서도 4.7% 하락했는데 이렇게 하락한 주요한 원인은 그 소비 부진으로 인한 그런 구입 문화가 좀 기피하는 그런 트렌드에 의한 소비 부진이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돼지고기 도매 가격을 지난해와 좀 비교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1월에서부터 11월까지 돼지 그 평균 도매 가격은 등급 판정 마리수의 증가로 지난해 동기 4,440원보다 13.6%가 하락한 3,837원이었습니다. 12월 26일까지 연간 평균 가격 역시도 3,792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4,310원 대비해서 12% 하락한 것으로 올 한 해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12%에서 13%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돼지고기 출하 체중과 또 출하 일령이 지금 증가했다고 하던데 얼마나 증가했고 왜 증가했는지 좀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네. 11월 그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육돈의 출하 일령은 지난해 182.2일보다 증가한 183일이었고요. 출하 체중도 115.5kg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이동 제한 조치가 빈번히 시행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출하 시기가 늦춰진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음성공판장의 김욱 경매사님 전화 연결해서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 돼지고기 경매 상황 어땠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네네. 자,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산물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요. 좀 그래도 연말에 회식이나 모임 등 좀 소비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경매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하락세가 계속되었습니다. 연말 송년회 회식 등 모임이 많기는 하지만 산지 사육도수 증가로 경매 물량을 증가한 가운데 겨울철 비수기, 간소화되는 연말 모임, 분위기로 식당 소비 예년만 못하고 학교 방학으로 급식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지난주 이어 하락세가 계속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돼지고기 경매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돼지고기 경매 어떻게 좀 이루어졌나요? 예, 음성 공판장에서는 당박돼지 총 427도 경매돼서 평균 2,674원으로 지난 주간 평균 2,811원보다 137원 하락했습니다. 경락가가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네. 이 경락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산지 사육두수 증가로 공급량은 충분하지만 소비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육가공 업체에서 작업 물량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도매 시장 경매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돼지고기 가격이 높았던 네. 시기와 또 낮았던 시기를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원래 월별로 살펴보자면 6월부터 8월까지는 4,000원 초반대를 형성했고요. 원래 가장 높은 가격은 9월달 4,791원을 형성했습니다. 가장 낮은 시기는 지금 12월 달입니다. 12월 1일부터 오늘 30일까지 평균 3,36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원활해야 경매 상황도 좋아질 텐데요. 어떻게 2020년 경매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돼지고기 값은 날씨적 기온과 비례하는데요. 날씨가 더워져서 삼겹살, 목살 등 구이 부위가 야외, 캠핑 등으로 소비가 증가해야 가격이 상승합니다. 당분간은 약세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비수기에다 학교 방학, 또 예년보다 빠른 1월 25일 설날로 설 명절에는 돼지고기 재수용으로 거의 쓰이지 않고 선물 세트 수요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 내년에도 좀 좋은 가격 받기 위해서 네. 많은 농가가 노력을 하실 텐데 출하 전략을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한도는 값싼 수입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 잠식 속에서 결국 소비자들이 선택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품질로 수입 돼지고기보다 월등한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축산 농가와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축산 농가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큰 위기가 있었는데 한돈 농가 여러분, 또 정부, 또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기적적으로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잠깐 시련이 있어도 한돈 산업에 실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돼지 소비가 살아나고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돈 농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늘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예, 올 한해도 또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계속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선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 같은 경우는 좀 얼마나 됐나요? 예, 그 1월에서 10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그 국내 돼지고기 가격 하락과 국제 가격 그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 38만 톤보다 5.4% 감소한 36만 톤이었습니다. 11월은 지난해 동기 2만 4천 톤보다도 24%가 감소한 18,000 톤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년도인 2020년 미국과 EU의 돼지고기 수급 전망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예, 2020년 미국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9년보다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사육 그 마리수는 7,705만 마리로 그 돼지고기 생산량은 사육 마리수 증가로 2019년보다 4% 증가한 1,302만 톤으로 전망됩니다. 돼지고기 수출량은 멕시코와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늘어서 2019년보다 10.9% 증가한 331만 톤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EU의 돼지 사육 마리수는 1억 4,850만 마리로 전망되는데요. 사육 마리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9년보다 1.2% 증가한 2,440만 톤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EU의 2020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2019년보다도 증가한 39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EU 모두 생산량과 수출량도 지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돼지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미국과 EU 모두 돼지고기 그 생산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미국산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냉장 삼겹살의 그 관세가 올해 4.5%에서 내년도에는 2.2%로 내려갑니다. EU의 관세는 냉장과 냉동에 대해서 각각 4%와 4.5%의 관세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적용되다 하반기부터는 2%와 2.2%로 그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관세 인하는 그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 경쟁력을 그 약화시켜서 국내 시장에서 수입산 돼지고기의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내년도 상황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내년 모돈 사육 마리수는 지금 어떨 것으로 전망되고 있나요? 예, 농촌경제연구원의 그 표본농가 조사 결과에 의하면 모돈 사육 의향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돼지고기 가격이 평년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3월 모돈 사육 마리수는 올해보다 감소한 105만 마리로 전망되고 모돈수 감소로 전체 사육 마리수도 올해보다는 감소한 1,103만 마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등급 판정 마리수는 좀 또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예, 그 대한한돈협회 그 양돈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2020년 수급 전망 발표에 따르면 내년 국내 돼지 도축투수는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돈협회는 내년도 국내 돼지 도축투수를 1,760만 두로 추정했는데 이는 2019년보다 0.6% 감소한 물량입니다. 월별로는 그 10월에 가장 많은 165만 4천 두, 6월에는 127만 6천 두에 그치며 가장 적은 달로 기록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이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의 그 분석회의 추정에 따르면 국내 육가공업체는 내년 그 한돈 평균 가격을 4,200원에서 4,500원대 수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대가 올해와 비슷하게 돈육 소비가 크게 늘어날 큰 이슈는 없지만 사육 마리수의 그 전년 대비 감소 그리고 국제 정세에 의한 외국산 그 돼지고기의 수입량의 축소로 인해서 공급 또한 그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뭐 내년 준비도 좀 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내년 축산업에서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내년 축산업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축산 분뇨 부속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서 축종별로 사육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사육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악화가 그 예상됨에 따라서 생산 원가는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빈번한 질병 발생과 또 분뇨 악취에 인한 그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축산업계의 전체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한우 산업의 경우에는 현재 사육 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큰 폭의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응력 감소는 빠른 시간 내에 그 도태를 통해서 시장의 물량이 공급이 과잉되지 않도록 농가 스스로 그 자율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돈 산업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제역 등 그 질병 발생 여부가 소비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돼지고기 소비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가축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 위축에 따른 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의 어떤 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축산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께서 우리 축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돼지고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양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612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5,500원, 최저가 4,0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97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가을 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502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6,440원, 최저가 3,3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28원 상승했고요. 양파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484원입니다. 최고가는 1,720원, 최저가 1,08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3원 하락했네요. 감자 수입품종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24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348원, 최저가 173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1원 하락했습니다. 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202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6,980원, 최저가 3,38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7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자, 딸기 보겠습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663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 9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73원 상승했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금요일 9,086원, 월요일은 9,038원입니다. 돼지 삼겹살 100g 기준이고요. 금요일 1,780원, 월요일 더 떨어졌네요. 1,777원이 되겠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기준 똑같고요. 오늘이 조금 더 올랐네요. 1,727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도 보시죠. 100g 기준 금요일 5,260원, 오늘은 5,271원으로 소폭 더 올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살펴봤습니다. 자, 농촌진흥청이요. 올해 실시한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의 만족도가요. 94%가 넘는 걸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담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28회에 걸쳐서 한우, 젖소, 닭 이 세 축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농가별 맞춤형 기술을 질의응답 또 토론식으로 진행해서 집중도가 높았으며 퇴비 부숙도 검사 또 계절별 시설 사양 관리 등 현안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올해부터는
상담 농가 중 10곳을 핵심 관리 농가로 선정해서 추가로 방문을 했는데요. 다시 현장의 문제점과 농가 상황을 꼼꼼히 살핀 후에 개선 사항을 농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농장 운영에 매우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100%로 호응도가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과연 올해 가락동 365 시청자분들의 만족도는 어땠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MC로서 개인적으로 좀 매우 만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준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축산물 다룰 때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이득규 팀장님 늘 출연을 해주셨는데 만족도가 좀 어떠셨나요? 예, 올 한 해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락동 365에 출연하면서 이렇게 축정별 답변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락동 365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무쪼록 내년에도 생산농가나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나와주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함께해 주신 농협축산유통부 이득규 팀장님 올 한 해 정말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부터 1월 2일까지 경매가 없는 관계로 방송을 좀 쉬고요. 또 2020년 1월 3일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과 함께 청양고추와 감 그리고 고구마 관련 시세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 가락동 365를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사해볼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